안녕하세요. 이야기가 있는 교실 연구회입니다. 배추인나비 애벌레를 키우면서 함께 읽었던 꽃들에게 희망을 온책 읽기 나눔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이야기가 있는 교실 연구회는 수업디자인 연구소에 소속된 연구회입니다. 교실의 아이 한 명의 삶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표현하게 하고 좋은 이야기를 함께 읽으며 성장하고 치유하고 배우기 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3학년 1학기 과학 3단원 동물의 한 살이 3에서 5차시 수업을 위해 배추인나비를 키웠습니다. 배추인나비에 푹 빠져서 감탄하며 키우다 보니 아이들과 더 깊이 애벌레의 마음을 알고 싶어서 꽃들에게 희망을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미리 재구성하지 않았지만 교과서와 사랑스러운 배추인나비의 생명에 연결해줄 책이 필요했습니다. 배추인나비는 알에서 어른벌레 나비가 되기까지 한 달 정도면 충분하고 변이가 뚜렷해서 과정을 쉽게 관찰할 수 있고 척박한 교실에서도 쉽게 기를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꽃들에게 희망을 책은 어른 동화이기도 하고 고학년에게 어울린다고 생각했는데 3학년도 괜찮았습니다. 나비의 변태 과정에 따른 애벌레 번데기의 마음에 아이의 마음이 연결되길 바랬습니다. 책 속의 저 경계 너머의 그 나비가 아니라 아픔을 공감하며 사랑할 수 있는 나비를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4월 13일쯤 배추인나비 키우기 키트를 받았습니다. 그 전에는 받을 수 없었고 택배로 받아서 마지막 나비를 날려보내기까지 정확히 한 달이 소요되었습니다. 알이 8개 정도 있었고 1mm 정도로 눈에 띄지 않았는데요. 애벌레가 알에서 깨어날 때를 한 번도 알아채지 못했는데 케일잎에 구멍이 뚫리는 걸 보고 애벌레 존재를 깨달았습니다. 애벌레도 처음에는 거의 눈에 보이지 않았는데 하루가 다르게 커가는 모습과 케일잎을 아주 마구마구 먹어치우는 모습이 대단했었습니다. 애벌레의 성장 속도와 똥이 쌓이는 모습, 개걸스럽게 먹는 모습을 관찰하며 생명의 왕성함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쓴 관찰 일지가 재미있는 부분이 있어서 읽어드립니다. 알 모습인데요. 선생님이 먹어도 된다고 했는데 입에서 알이 깨져서 입속에서 움직일 것만 같다 라고 했습니다. 먹어도 된다고 한 건 아니고 먹을 수 있어요? 하고 물어보니까 나쁘진 않을 것 같아 라고 말했더니 입안에서 퍼지는 모습을 깨지는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애벌레가 아주 작을 때 보이지 않을 때도 그 애벌레가 작은데 작은 애벌레가 많이 먹는 게 신기하다고 썼네요. 다행히 케일잎이 얼마 남지 않은 그 어느 날 움직임이 둔해지더니 조용히 번데기로 바뀌었어요. 바닷가 망 구석에 자리를 잡고 일주일 정도 시간을 보냈습니다. 8마리 모두 나비가 되었는데 주말 동안 나비가 된 애벌레는 사람이 없는 동안 오랫동안 배가 고파서 결국은 죽어버렸고 그렇지만 7마리는 모두 날아갔습니다. 정확히 5월 13일 날 마지막 나비를 함께 날려보냈습니다. 나비는 보이지 않지만은 신나는 축제를 저희는 벌렸고요. 실제로 축제 시간을 따로 가졌습니다. 온책 읽기에서 핵심 질문을 잘 잡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깊은 질문 하나가 아이들과 우리 삶에 말을 걸어줄 수 있거든요. 내용 파악 수준의 간단한 질문을 처음에는 던지지만 핵심 질문을 3개 정도 만들면 적당합니다. 저희가 만든 질문을 공유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애벌레 기둥 꼭대기에 뭐가 있나요? 그곳에서 애벌레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였습니다. 그리고 부가 질문으로 너희들의 삶에 애벌레 기둥 같은 건 무엇이니? 네가 만약에 애벌레가 된다면 기둥에 막 올라갔을 때 뭐가 있었으면 좋겠는지 등의 질문을 했습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진정한 행복감을 주는 그런 삶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너희가 나비라면 지금이 어느 시기라고 생각해? 번데기의 기간이 꼼짝하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는데 너희들이라면 견뎌낼 수 있을 것 같아? 또 그걸 견뎌내고 나비가 되는 게 그만큼 가치가 있는 일일까? 라고 물었어요. 아이들은 신기하게도 견뎌내야 한다고 말하고 또 호랑 애벌레에게 격려를 보내는 듬직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번데기 체험 활동으로 침낭 속에 들어가 30초 정도 있는 거를 해도 재밌습니다. 바깥에서 친구들이 기다려주고 안에서 답답함을 느끼면서 번데기의 어려움을 느껴보는 활동도 효과적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번데기에게 편지 쓰기를 통해 자신을 위로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내 속에서 기다리고 있는 나비는 어떤 모습일까? 였는데요. 네 안에 나비가 있는 것은 알고 있니? 너만의 특별한 날개가 있어. 지금 잘 견디고 이겨낸다면 네 안에 있는 날개를 펴고 언젠가는 세상을 훨훨 날아다닐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보통 OHP 필름에 크게 나비를 그려서 거기에 꿈과 자기의 장점을 쓰고 교실 뒤쪽에 있는 뒷판이나 유리창에 붙이는 활동들을 많이 하지요. 네. 마지막으로 질문은 왜 꽃들에게 희망을 이라고 제목을 만들었을까 였어요. 온통 나비 이야기만 나오는데 제목에 꽃들이 있어서 저도 궁금해서 물어봤는데요. 나비가 꽃들과 생명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이해한다면 쉽게 답할 수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제목 자체는 교실에서 자라는 배추인나비 애벌레가 우리들의 정원과 들판을 아름답게 한다는 연결선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또 아이들에게 제목을 새로 만들어 볼까 하고 제안도 해봤는데 여기에 윤도현의 나는 나비 노래를 함께 부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3학년 친구가 배추인나비 번데기에게 보낸 편지를 읽고 싶습니다. 안녕 배추인나비 번데기야. 너는 몸을 움직일 수가 없구나. 많이 힘들구나. 나도 많이 힘든 적도 있었어. 나는 밀크티 할 때 힘들었어. 단원 평가할 때 힘들었어. 그리고 엄마한테 혼나서 속상했어. 나는 문제가 너무 어려워서 그랬어. 배추인나비 번데기야. 빨리 나비가 돼서 건강하게 지내. 이 친구가 어린데도 불구하고 힘들게 공부하지만 자기의 성과가 나지 않은 이 무한 경쟁에서 싸워야만 하는 현실이 참 마음 아팠습니다. 이 친구에게 너에게 놀라운 날개가 있어. 지금은 힘들지만 너 자신을 확신하고 견뎌낸다면 언젠가 아름다운 나비가 되어 날아다닐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해주면서 토닥거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꽃들에게 희망을 온책 읽기 책 나눔을 했는데요. 저는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면서 이 책에서 가장 감명 깊었던 부분이 어떻게 하면 나비가 돼야죠? 날개를 간절히 원해야 돼. 하나의 애벌레로 사는 것을 기꺼이 포기할 만큼 간절하게 라는 이 구절이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지금 제 삶에서 원하는 것이 있지만 그것들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사랑했던 것들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선생님들에게 저희 영상이 수업을 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작지만 회복과 성장, 배움이 있는 교육을 연구하는 이야기가 있는 교실 연구회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